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이텐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차종은 K5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2010년 네이버 인기 검색어 자동차 부분에 1위, 당당하게 1위를 했던 K5 모델의 3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드디어 출시가 됐습니다. 제가 자동차에서 이렇게 오래 있으면서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오면서 이렇게 이슈화가 되고 논란이 됐던 적은 또 처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기존에 나왔던 모델의 단점을 보완하고요. 그 다음에 가격적인 부분도 좀 메리트를 주면서 최대한 2차에서 사용되었던 옵션 중에 최고로 선호도가 높았던 옵션들을 많이 장착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고객분들한테 감사함의 마음을 전하는 게 페이스리프트의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아자동차 K5 3세대 모델의 페이스리프트는 정말 기존 K5의 충성도가 높은 고객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K5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고객분들한테 등에 칼을 꽂는 그런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일단 더 뉴 K5의 2.0 가솔린 엔진은 2,784만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1.6 가솔린 터보는 2,868만원부터, 2.0 가솔린 하이브리드 모델은 3,326만원부터 시작을 하고, 2.0 API 모델은 2,853만원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모델을 기준으로 하면 1.6 가솔린 터보는 이전보다 371만원 높아지고요. 2.0 가솔린은 366만원, 2.0 가솔린 하이브리드는 484만원, 2.0 API 모델은 138만원 각각 인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인상된 모델의 디자인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게다리라고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는 분도 계시긴 하는데 실제 앞모습은 이전 모델보다는 훨씬 더 명확한 그런 디자인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스타맵 LED라 그래서 끝단 부분이 약간 별의 그런 유성 같은 느낌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EV9이라던가 이런 디자인하고 지금 K5 페이스리프트 모델하고 어느 정도 좀 접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가격 인상이 용인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아 국내 상품 2팀 책임연구원이 K5 차량은 중형 세단이기 때문에 그 기대에 걸맞는 기초 상품성을 전체적으로 향상시키는 게 맞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 모델은 중형 세단에 걸맞지 않는 옵션을 판매했다는 걸 자인하고 있는 건지 저는 이 연구원에게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후면부는 정말 어디서 한번 본 듯한 그런 디자인을 연상하고 있거든요. 저는 후면부를 보자마자 도요타 프리우스를 연상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댓글로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이전 모델보다는 약간 입체적인 그런 느낌이 어느 정도 가미가 되어 있긴 한데 그렇다고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라고 해서 이전 모델보다 훨씬 더 좋은 상품성을 냈다고는 요 후면부만 봐서는 꼭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기 때문에 앞에 부분 뒤에 부분 바뀐 거 빼고는 제가 봤을 때는 실내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전혀 바뀐 건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디스플레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변경사항이 있긴 한데 그 부분은 기아자동차나 현대자동차가 커브드 디스플레이라던가 이런 거를 일원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차량에서나 다 볼 수 있는 정말 노멀하고 정말 평범하고 특히 고급 자동차인 제네시스 GV80 쿠페까지도 같은 커브드 디스플레이라던가 12.3인치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를 구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특색이 있다 이런 느낌은 많이 못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왜 가격이 인상분이 좀 되었는지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기존에 있던 트렌디 모델이 없어지고 프레스티지 모델이 기본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10년 전에 판매했던 1세대 K5 모델에는 과연 어떤 모델이 있었을까 좀 찾아보게 되었거든요. 일단 2011년도에 나왔던 가격표를 보게 되면은 스마트 모델이라는 모델이 있었어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수동이긴 한데 1975만원에 판매를 했고요. 오토미션 같은 경우에는 2145만원에 판매했고 스페셜 모델은 2225만원에 판매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럭스라는 모델이 있었고 럭셔리 모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에 있는 게 프레스티지 모델이고 그 위에 노블레스 모델이 있었거든요. 3천만원이 넘지 않는 가장 비싼 노블레스 모델에 2725만원에
컴포트 시트에다가 하이글래스라는 거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액츄얼 내비게이션이라는 걸 집어넣어도 3천만 원이 안 되는 가격대에 구매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2011년도에 판매했던 가장 비싼 K5 모델의 가격표이거든요. 지금은 2.0 가솔린 가격표를 보게 되면 프레스티지가 가장 기본 모델입니다. 2,784만원, 노블레스가 3,135만원, 시그니처가 3,447만원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2천만원 초반대의 모델은 아예 살 수가 없고요. 트렌디 모델도 그 당시에 2,400만원, 그러니까 직전 모델도 2,400만원에 판매했던 모델이 있었거든요. 그 트렌디 모델에서 가장 아쉬웠던 옵션 중에 하나가 스마트키가 없다는 게 가장 아쉬운 거였는데, 차라리 2,400만원에 20만원 더해서 2,420만원에 스마트키가 들어간 트렌디 모델을 팔았으면 아마 지금 이 디자인에 아마 트렌디 모델이 있었으면 더 판매량이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4년 연속 중형 승용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하지 않았다면 과연 기아자동차 K5가 이런 기본 모델을 아무런 동의 없이 삭제하는 행위를 과연 할 수 있었을까? 저는 한번 기아자동차 책임연구원 또는 기아자동차 K5를 출시한 모든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트렌디를 삭제한 이유가 사회 초년생보다는 3040 세대를 노리기 위해서 상품성을 좀 올렸다고 얘기하는데, 요즘에 3040 세대분들은 수입차를 좀 선호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K5의 주요 고객은 20대가 아닐까 좀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아마 이 책임연구원이나 이거 K5를 좀 출시하신 분들이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좀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실내를 한번 볼까요? 네, 일단 크기는 뭐 주먹이 한 2개 정도 들어가는 여유 공간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뒷좌석에 보시면 송풍구도 하나 장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 C타입 단자가 2개가 들어가 있는데, 저 하단에 있는 C타입 단자 빨리 위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이렇게 밑으로 가는 거 별로 이렇게 트렌디하진 못하거든요. 이것도 좀 변경됐으면 좋겠는데,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기존하고 거의 비슷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중형차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옵션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모델 지금 시그니처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 선블라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동식이긴 하지만 선블라인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예, 나머지는 뭐 이렇게 튀어나온 것 같은 이런 디자인, 소렌토 구형 모델, 그러니까 예전 모델에서도 많이 사용했던 그런 디자인 패턴이거든요. 계속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늬목 같은 알루미늄 하고서 그 다음에 나무 무늬가 들어가 있는, 예, 이런 것도 기존 거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기 때문에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아요. 예전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전면부 DRA 디자인이랑 후면부의 테일램프라던가 이런 부분만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굳이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 논란을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왜냐면은 그냥 조용하게 좀 지나갔으면 되거든요. 다음에 페이스리프트 말고 풀모델 체인지 할 때 경기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가격 인상을, 어차피 뭐 기아자동차나 현대자동차가 모델 바뀔 때마다 가격을 한 200만원 정도로 계속 인상을 해왔기 때문에 적절하게 좀 단행했으면 되는 건데, 이게 좀 빠르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네, 지금 트렌디 모델은 원래 있어야 되는 모델이거든요. 선임이라고 하시는 분이 아마 자동차 경력이 얼마나 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자동차 트렌드를 정말 잘못 읽고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트렌디 모델 정말 필요한 모델이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스마트키 옵션만 집어넣었으면 저는 오히려 더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기본 모델을 놔두고, 이렇게 난도질하지 말고 기본 모델은 그대로 놔두고요. 그 다음에 옵션을 강화하면서 가격을 좀 동결했으면, 아마 기아자동차 이 K5에 대한 기존의 충성심이 강한 고객분들한테 상당히 좀 호응을 좀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존에 멀쩡하게 살아있는 트렌디 모델 2,400만원짜리 모델을 그냥 삭제해버리고 2,792만원짜리 모델을 기본형으로 해놨어요. 여기에 지금 파노라마 선루프라던가 이런 옵션 장착하게 되면은 등록비 포함해서 대략 3천만원에서 3,200만원 정도에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물론 모르겠습니다. 3천만원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돈인지는 모르겠는데, 3천만원이면 저는 조금만 보태면 한 1,000만원 정도만 여유 자금만 있다 그러면 저는 뭐 BMW 3 시리즈나 또는 뭐 여러가지 폭스바겐이라던가 이런 차들도 한 번 정도 볼 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폴스타라던가 이런 전기자동차도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연 그런 수입차 BMW 3 시리즈 같은 차량하고 K5하고 정말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비빌만한 차량인가, 저는 한번 여러분에게 대묻고 싶습니다. 제가 만약
자동차 리뷰어로서 K5하고 BMW 3 시리즈하고 비교한다 그러면 제 댓글창에 정말 정신없는 놈이라고 이런 댓글이 많이 달렸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가격적으로 봤을 때 K5하고 BMW 3 시리즈하고 비교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밖으로 나가서 마무리하고 집으로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수입차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국산차기 때문에 모델의 이런 등급을 조금 더 많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좀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치 수입차가 수입되는 차들도 이 정도의 세 가지 모델로 판매하는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모델 자체를 이 엔진 트림에서 거의 세 가지 부분이라고 한다 그러면 수입차 웬만한 거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을 높게 받고 싶은 마음은 제가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긴 하는데, 최근 경기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특히 뭐 여러 가지 뭐 금리 인상이라던가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자동차마저도 이렇게 인플레가 좀 온다는 게 정말 씁쓸하기 그지 없습니다. 자, K5 페이스리프트 모델 잘 돼있지 망할지는 소비자가 판단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정말 가격이 내가 예상한 것보다, 여러분이 예상한 것보다 정말 비싸게 책정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트렌디 모델의 소중함을 이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아무런 동의 없이 트렌디 모델을 삭제하는 거 보면서요, 정말 기본 모델도 정말 중요한 모델이었다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기아자동차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번 K5 리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차량, 더 유익한 차량,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차량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이텐트였고요.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제가 좋은 영상을 찍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